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아침 8시인데요. 아침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뭐 매일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어제 잠을 빨리 들어서, 네. 그냥 일 안 하고 잔 거죠. 일 안 하고 자가지고 오늘 이렇게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어, 여러분께 어제 밤에 사실 이거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룸메가 너무 시끄럽게 게임을 하는 바람에 어쨌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 올리고 가려고 제가 찍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제 거 같은 유튜브는 굉장히 뭐 가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쉬운 기초 영어 회화 이런 거 하는 유튜브는 막 10만씩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4천, 막 3천 이러는데 아무튼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KL 다이버전스, 쿨백 라이벌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두 가지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매트릭으로 쓰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쿨백 라이벌 다이버전스가 사실은 거리 같지만 거리는 아니거든요. 왜 거리는 아니냐면은 A로부터 B를 잰 거랑 B로부터 A를 잰 거랑 달라요. 근데 그때 정말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엔트로피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건 정보 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 어떤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최적으로 할 수 있다. 빈도수를 고려해서 최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했고, 따라서 이제 최적으로 압축했을 때의 비투수를 엔트로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했는데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은 그 최적의 엔코딩을 하려면은 확률 분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틀린 확률 분포를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최적보다는 약간 더 큰 값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고 따라서 엔트로피보다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 안 것을 원래 진짜 true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깝게 가는 그 로스 펑션으로 쓰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뉴럴 같은 데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한 게 뭐였냐면은 쿨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였어요. 쿨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은 거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두 분포가 있을 때 P와 X, Q의 두 분포에서 두 분포의 차이, 확률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뭐 매트릭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리는 아니에요. 거리가 왜 아니냐면은 이제 거리를 정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0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거리 0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삼각 비교라고 하나요? 그래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보다 C가 커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시메트릭,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어차피 스케일러 값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P에서부터 Q의 거리를 재나 Q에서부터 P의 거리를 재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이제 쿨백 라이벌 다이버전스는 그렇지 않아요. P에서부터 Q의 거리를 재는 거랑 Q에서부터 P는 달라요. 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왜 이제 많이 거리처럼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점이 있다고 치면 두 점의 거리는 뭐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두 점의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여기는 10개의 포인트가 있고 여기는 20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거리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모든 점 사이에 이 10개와 20개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거리를 다 재는 거예요. 다 잰 다음에 뭐 그 평균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게 10만 개가 있고 100만 개가 있으면은 이 거리를 못 재잖아요. 이거 다 언제 재고 있어요. 근데 이 10만 개가 어떤 분포 px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100만 개, 이 q가 100만 개가 어떤 qx라는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px랑 qx랑 분포를 뭘로 하냐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들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리를 어떻게 재냐면은 쿨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라고 되는 거죠. 그 두 분포의 거리를 재는데 주로 쓰이는 게 쿨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거리는 아니다. 왜냐면은
양쪽으로 P에서부터 Q의 분포를 재는 거랑 Q에서부터 P의 분포를 재는 거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수식을 먼저 보면요. 사실 이게 로그가 여기 좀 보이시죠? 지금 px 로그 p 나누기 q. 근데 이 로그가 뭐 이제 나누기는 이제 뺄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x 로그 p 마이너스 px 로그 q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엔트로피 정의에서 이게 앞에 네거티브가 붙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냐면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를 뺀 거예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를 뺀 거다. 그러니까 정의, 원래 엔트로피 정의에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실은 항상 크잖아요, 엔트로피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얘의 값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처럼 쓸 수 있긴 한데 사실 거리는 아니라고요. 왜 거리는 아니냐면은 여기에 이제 P랑 Q랑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면 두 개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P를 true라고 놓고 Q를 어떤 estimated 혹은 뭐 predicted라고 놓고 두 개 차이를 잴 때 콜백 라이벌 다이버전스를 쓰고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오브젝티브를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뭐 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뭐 VA, 뭐 Variation Autoencoder 이런 거 할 때 어떤 predicted 된 디스트리뷰션이 최대한 true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요. 하지만 디스턴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집중할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PX, QX 이거 순서 괜찮으냐? QX, PX 이 두 개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른쪽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래서 P, 파란색으로 나온 P가 true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Q가 어떤 predict라고 생각을 해보죠. 두 분포의 차이 큰가요, 작은가요? 뭐 어떤 사람은 크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부분에 주목을 했겠죠. 아니, true distribution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캡처 못했잖아. 이거 쌩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차이가 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차이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캡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양도 비슷하고 잘 맞잖아.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 분포 안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모양도 굉장히 잘 맞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 에스티메이트 한 거야. 그래서 분포의 차이가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똑같진 당연히 않아요. 무슨 말이 맞는 거냐?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 KL 다이버전스의 PX, QX가 되냐, QX, PX가 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수식을 한번 볼게요. 수식을 봤을 때 지금 P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PX가 0인 곳은 어떤 곳이죠? PX가 어떤 곳이면 이런 곳이죠. 이런 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PX 0인 곳에 대해서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쿨백 KL 다이버전스가 0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PX, 그러니까 True Distribution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여기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Q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반면에 P가 있어요. P가 어떤 값을 가져요? P가 어떤 큰 값을 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데. 그곳에서는 어때야 돼요? 웨이트가 크죠. 웨이트가 크기 때문에,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QX랑 차이가 작아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어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웨이트가 큼에도 불구하고 QX가 지금 잡아주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클 거다. 지금 KL 다이버전스가 이 경우에는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밑에 그림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이 KL 다이버전스가 더 작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떤 분포가 더 좋은 거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밑에 그림보다 위에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KL 다이버전스 상에서는 밑에가 더 최적이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P가 제로가 아닌 지역에서 차이를 최선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KL 다이버전스, 이걸 forward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forward KL 다이버전스에서는 zero avoid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을 피한다. 그러니까 true discipline 0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0이 아닌 Q 값을 갖도록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밑에 거보다 위에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약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진짜 forward에서는 여기가 P 값이 0이니까 여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게 나오는데 이 높게 나오는 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KL 다이버전스 Q를 먼저 쓰셔야 돼요. 자, Q를 먼저 쓴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Q를 먼저 쓰면은 Q 로그의 Q의 P로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Q가 0일 때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Q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 값이 거리 값이 0이 나오니까 Q가 0일 때의 값은 아무도 것도 신경을 안 써요. 다시 말해서 Q가 0일 때를 생각해볼까요? 자, 위에 그림 볼게요. 위에 보면 Q가 0일 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Q가 0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리버스 KL 다이버전스에서는 오히려 위에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결정을 하실 때, 어떤 것을 결정하냐 선택을 하실 때, 이제 고려를 하시라고요. 밑에 그림을 원하느냐, 위에 그림을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rue를 다 캡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forward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만 캡처해도 난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reverse를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리버스 K를 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남자 분포라고 생각하고 남자 사진이라고 생각해보고 이걸 여자 사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남자 사진, 여자 사진. 그럼 여러분들 딱 제네레이션을 했을 때 밑에 거 같은 거 원하세요? 위에 거 같은 거 원하세요? 위에 거 같은 거 원하겠죠. 우리는 뭐 남자, 여자 사이에 있는 어떤 뭐 이상한 것을 지금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런 거 하나 생성하는 걸 바란다고요. 이럴 때는 리버스, KL 다이버전스를 쓸 때 거꾸로 쓰는 게 더 유리해요. Q를 먼저, 그러니까 predicted를 먼저 쓰고 이제 true를 나중에 쓰는 거죠. 이런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실 밑에 준비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